안녕하세요. 재활의 미친 남자 재민아입니다. 오늘은 상완골이랑 견갑골이 이루는 관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관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관절면만 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관절의 법칙을 모두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요. 관절 움직임이 궁금하셨던 분, 그리고 이해가 안 가셨던 분들은 필수 시청해주세요. 자,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관절면은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인대를 걷어내면 이렇게 생겼죠. 자, 요거를 이제 볼록관절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왜 볼록관절이냐면 이거는 이제 볼록 법칙을 따른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왜 볼록 법칙을 따르냐면 여기가 여러분들 이렇게 볼록하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오목해요. 오목, 볼록. 그럼 얘네들이 볼록한 거랑 오목한 거랑 이렇게 맞물려 있잖아요. 볼록한 게 움직이면 볼록 법칙을 따라가고요. 이 오목한 게 움직이면 오목 법칙을 따라가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뼈의 움직임이 하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좀 어렵지만 팔을 이렇게 외전을 시킨다고 칠게요. 외전을 시킨다 그러면은 이 상완골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는구나. 이게 외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움직임이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이거를 이제 각으로 움직인다. 각 움직임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선형 움직임이라는 게 나타나요. 선형 움직임. 이 관절에서는 선형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짜잘짜잘하게 움직이는 거를 부수적으로 움직이네. 이거는 메인 움직임은 아니네. 부수적인 움직임이네 해서 액세서리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액세서리 무브먼트. 액세서리 스펠링 맞겠죠? 무브먼트. 이렇게 액세서리 무브먼트라고요. 이 액세서리 무브먼트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굴르기 롤이라고 해요. 롤. 혹은 롤링이라고 합니다. 글씨 되게 못 쓰네. 롤링. 그리고 미끄러짐. 미끄러지는 걸 뭐라고 하죠? 슬라이딩. 혹은 글라이드라고 해요. 글라이드. 또 스핀. 회전이 있습니다. 회전. 스핀. 외우면 좋고 안 외워도 되고 어쨌든 이 액세서리 무브먼트에는 구르기, 미끄러짐, 회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일단 봅시다. 여기가 만약에 외전이 된다 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움직이죠. 되게 엇그리죠?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네. 그럼 이 안에서는 이렇게 굴러가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굴러가겠네요. 굴러간다. 방금 말씀드렸죠. 롤 되는 거예요. 롤링 롤링 굴러가게 되는 겁니다. 굴러가네요. 굴러간다. 근데 이렇게 굴러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여기 부딪힙니다. 이 서브 아크로미얼 플레이스 견봉하 영역, 견갑하 영역이라고 하죠. 견봉하 영역에 여기가 팡 부딪혀 버려요. 이 공간이 좁으니까. 그러면 얘를 밑으로 내려줘야 되거든요. 밑으로 내려줘야지 안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밑으로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진다. 방금 말씀드렸죠? 글라이드, 슬라이드, 딩이 붙을 때도 있고 글라이딩이나 슬라이딩, 미끄러짐의 움직임이 이때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바로 볼록 법칙이라고 해요. 볼록 법칙. 볼록한 면이 움직일 때는 이 롤링, 진행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미끄러짐이 일어난다. 이걸 볼록 법칙이라고 하고 어깨 관절이라든지 고관절이라든지 아니면 손목이나 발목 같은 애들도 다 볼록 관절이거든요. 손목이나 발목 같은 애들도 다 오목하고 볼록한 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볼록한 면이 잘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은 모두 이 법칙을 따라간다고 보는 거죠. 이게 그럼 임상에 어떻게 적용이 되냐? 뭐 물리치료 전공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팔을 옆으로 올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롤 됐죠. 롤 된 상태에서 이분이 아파.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뭐 풀캔 테스트, MT캔 테스트 다 해봤는데 그리고 뭐 리프트 오프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분은 뭐 회전근개 문제도 아니고 오십견도 아닌데 그냥 무조건 수동적으로 내가 이렇게 들어줘도 아픈 사람이야.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관절면을 뚝 찾고 관절면을 아래로 눌러봅니다. 그리고 되네? 이때 이 슬라이딩의 움직임 부족할 때 이 사람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지렛대처럼 이용을 해서 억지로 이렇게 푹 뽑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하게 가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사들은 이걸 이렇게 그냥 억지로 들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인트에 대해서 움직임을,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이걸 조인트 플레이라고 하게 돼요. 한국말로는 관절 놀이라고 하는데 번역이 좀 많이 잘못됐다. 이건 조금 잘못된 번역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애들이니까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하고 싶으니까 한 가지 예를 많이 들어요. 제가 만든 거 아니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 만든 예니까 그냥 한번 들어주세요. 이렇게 타이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타이어가 있는데 또랑에 이렇게 탁 빠졌어요. 진흙 또랑에 이렇게 빠졌습니다. 바퀴가 이렇게 계속 굴러가는데 또랑에 빠져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튀기긴 하는데 얘가 나오진 않아요. 왜 안 나올까요? 반대로 미끄러지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쪽으로 미끄러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힘을 아무리 주고 여기 회전력이 아무리 들어가도 차는 또랑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죠. 그걸 바로 볼록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턱걸이를 하는 거예요. 턱걸이를 하면은 자, 고정점이 여기가 되고 움직이는 점이 여기가 되죠. 바뀌어 버렸죠. 오목한 지점이 움직이고 볼록한 지점이 고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같이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굴러간다고 칠게요. 이 견갑골에 있는 요 면이 이렇게 굴러간다고 쳐요. 이렇게 굴러가면 얘는 이 방향으로 같이 미끄러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보세요. 이 미끄러짐이 얘한테는 이렇게 가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오목한 면에서는 이렇게 미끄러짐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볼록한 면이 움직일 때는 롤링과 글라이딩, 슬라이딩, 미끄러짐이 반대로 일어나고 오목한 면이, 관절에서의 오목한 면이 움직일 때는 굴름과 미끄러짐이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난다.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 미끄러짐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끄러짐을 만들어줄 때 어디로 밀어줄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근거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개가 남았죠. 스핀은 대체 뭘까요? 일단 스핀이 일어나는 거는 진짜 제대로 일어나는 건 여기 경추, 이 상부 경추랑 이 팔꿈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얘네들을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리고 지금은 어깨 관절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어깨에 회전하는 걸 띄워놨죠. 원래는 이 볼록이랑 오목 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완전히 스핀의 움직임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관절면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죠? 요렇게 딱 뭔가 꼬챙이를 끼워놓은 것처럼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돼 있을 때 직각을 이루는 각도에서 명확하게 돌아가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걸 돌림, 회전, 스핀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움직임을 이해하시면 그냥 관절에 대한 이해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팔꿈치 보세요. 자 움직이는 데가 여기가 보통 움직이죠. 여기가 보통 움직여요. 관절면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럼 대충 보면은 얘가 오목하잖아요. 그럼 오목 법칙. 네. 안 움직이면 움직이는 방향으로 밀어주면 된다. 오목 법칙. 또 어디가 있을까요? 고관절이 있죠. 고관절 생긴 거 어깨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볼록하고 오목하죠. 얘가 움직이니까 볼록 법칙. 끝났죠? 또 중요한 거 어디 있죠? 무릎 있죠. 무릎은 사실 조금 특이해요, 여러분들. 무릎은 사실 면이 거의 평평합니다. 그런데 이 안쪽에 어쨌든 간 이렇게 구멍이 조금 패여져 있죠.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여기를 반월상 연골, 내측 메디안 메니스커스가 이렇게 캡을 만들어 줘가지고 얘네들이 관절면을 형성을 해요. 그러면 똑같죠, 여러분들. 뭐 팔꿈치나 무릎이나 똑같아요. 이렇게 볼록한 애가 오목한 애랑 관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리 움직일 때 여기가 안 움직이고 여기 움직이잖아요.
이때는 오목. 근데 스쿼트를 해요. 그럼 얘가 고정이 되고 얘가 움직이죠. 그때는 볼록. 쉽죠? 별거 없습니다. 이걸 이해를 하고 못하고가 재활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목의 가동성이 스쿼트 같은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라밴드 같은 걸로 이 부분을 이렇게 당겨놓고 스쿼트를 많이 시킨단 말이죠. 이거를 왜 하냐? 왜 하냐를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당겨주게 되면 얘가 이런 식으로 당겨가게 되죠. 보시면 여러분, 얘는 볼록이고 얘는 오목입니다. 그죠? 그럼 볼록한 애는 내 진행 방향이랑 반대쪽으로 미끄러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진행 방향, 발등 굽힘, 이렇게 발이 이렇게 스쿼트가 되려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 진행 방향이랑 반대쪽으로 미끄러지는 이 방향으로 미끄러짐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라밴드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당겨주는 거다. 이거를 이해를 하려 그러면 관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관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관절이 움직이는 법칙은 뭔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재미남이었고요. 혹시라도 이번 컨텐츠가 유익하셨으면 다른 컨텐츠도 한 번씩 봐주시고요. 조회수 좀 높여주세요. 지금까지 재미남이었고요. 감사합니다.